안녕하세요. 에듀스프링 대표 임광순입니다. 저희 에듀스프링은 전통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영어 테스트 플랫폼으로서 선생님들께서 티칭과 학생들 관리에 집중하게 하여 학원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듀스프링은 휴대폰, PC, 태블릿, 아이폰을 포함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관리 프로그램인 워드스프링입니다.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시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재든 사용 가능하며 당사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컨닝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그 하나는 학생들마다의 개별적인 단어 시험의 샘플링이며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화면을 전환 시에 그 시험을 무효로 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상당한 부담인 재시험의 자동화입니다. 재시험은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새로 샘플링 돼서 앞에 시험만을 학습해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별, 월별 성적표를 제공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약어휘 관리입니다. 학생 개인별로 틀린 단어들을 누적시켜서 그 틀린 단어들을 학생 개인별로 출력 가능하고 그 틀린 단어들을 시험 범위에서 오프라인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워드스프링은 지필시험을 대체 능가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희 워드스프링에 대한 시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로서 당일에 저희 프로그램 3가지의 성과율을 원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으며 일주일간의 성과를 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인 우리가 워드스프링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총 메뉴는 7가지입니다. 단어 관리는 저희가 시험을 출제할 파일들의 저장소입니다. 폴더예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시면 폴더가 만들어지고 해당 폴더에 저장하시고 싶은 엑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화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시중 대부분의 그 단어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자료실로 오시면 내신 단어뿐만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단어까지 모의고사 단어는 저희가 2017년부터 누적시켜 왔으니까 지금 333회 정도의 모의고사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S, 수능연계 EBS 또는 중요한 그런 EBS 교재들의 단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공무원, 토익, 토플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시험 출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능률복화 어원편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시험 출제를 할 때 제목을 정할 때 교재의 이름과 학생들이 보통 단어책을 1회독만 하지는 않으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2회독, 3회독 몇 번째 책을 보고 있어 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회차씩 출제할 때는 1에서부터 3회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이렇게 정한 다음에 나머지 출제 문항수 옵션들을 정해서 문제 출제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일괄 출제를 통해서 일정 범위 또는 교재 전체를 한꺼번에 시험 출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능률복화 원편이 총 60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3과씩 저희 학원에 올 때 공부를 해온다. 그러면 총 60개과를 3개로 나눠서 총 20개의 시험을 한꺼번에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 누적 출제라는 게 가능해서 이 누적 출제는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더라도 잘하는 학생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을 시키고 못하는 학생들은 같은 3과를 공부하는데 새로 공부하는 과를 하나, 2개 그렇게 그 과를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습하는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는 게 누적 출제입니다. 저는 총 9개가를 3과씩 자를 것이며 누적은 지난번에 시험 본 3과만을 누적하도록 옵션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다양한 5가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또 못하는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에 따라서 문항수를 조절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빈칸 쓰기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그 유형의 문제인데 저학년이나 또는 초심자들에게는 빈칸 쓰기는 처음에 좀 피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10문항씩 출제해 보겠습니다. 총 50문항 출제되었다고 보이시고요. 커트라인을 맞는 개수로 정하시죠. 자, 90점 기준으로 저는 45개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제한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이라는 건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 50문제니까 저희는 7분 이렇게 정하시고요. 저희는 제 시험을 저희가 알아서 푸시갑니다. 최대 10회까지. 그리고 이어 풀기는 온라인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로컬에 저장했다가 같은 시험을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재시험 대기 시간이라는 건 재시험을 다시 보게 될 때 바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면 재시험이 활성화되려면 20분, 30분이 지나야 재시험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스펠 쓰는 문제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첫 글자를 줄 수도 있고 첫 글자 힌트를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출제 옵션 다 끝났고요. 단어시험 출제하기를 누르시면 자, 이제 출제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제는 너무나 간단하세요. 자, 이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능률원 3개의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보통 올 때 일정한 요일에 루틴하게 옵니다. 그래서 요일별 출제를 누르시고 공부를 시작시킬 날짜를 다음 주 5일을 정하죠. 그리고 월, 수, 금에 온다고 하면 5일로 시작되는 월, 수, 금에 해당되는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셋업이 됩니다. 단어 시험을 봐야 할 마감 날짜를 일일이 정하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전체 그룹 또는 일부 그룹을 선택하고 전체 일부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자, 밑에 시험 배포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일이 끝나시는데 아까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범위의 이 같은 시험을 총 8명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컨닝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시험을 배포함으로써 서로의 그 컨닝을 저희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배포를 누르면 메뉴가 뜨죠. 배포를 오늘 할 거니 아니면 마감일에 할 거니. 자, 요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약 배포할 거니. 지금 마감 날짜가 각각 다른데요. 오늘을 누르면 지금 당장 이 3개의 시험이 학생들 목록에 쭉 떠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감일 배포를 선택하셔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마감 날짜에 정하신 시간에 하나씩 배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실시간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로그인하고 접속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보이는 화면도 첫 번째 대시보드가 보이세요. 그리고 각각의 저희 3가지 프로그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보이고요. 이 화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핑을 하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에 각각의 스케줄들이 보이죠. 제가 6월 5일 날짜로 시작되는 월, 수, 금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해당 시험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3개의 시험이 와 있죠. 6월 5일 날, 7일 날, 9일 날. 시험 범위는 3개를 누적시켜서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풀어봐야 되죠. 첫 번째, 뜻을 고르는 문제. 왼쪽에 있는 문제보다 오른쪽에 뜻이 항상 5개가 더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스펠에 해당되는 뜻을 오른쪽에서 골라야 하는데 10문제가 출제되면 총 15개의 보기 중에 골라야 합니다. 프로스 앤 콘스 하면 여기 찬반 양론 선택하면 되고요. 아웃컴 하면 결과 성과가 있죠. 파란색으로 바뀌는 건 채점이 된 게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 첫 스펠 뺐어요. 그래서 스펠을 쓰면 되죠. 쓰면 되고 다음 유형은 해석 보고 예문에 집어넣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스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유형은 듣고 뜻을 고릅니다. Precaution. 네, 뜻을 고르면 되죠. 조심 경계 예방책이네요. 그죠? Preview. 프리뷰 하는 게 미리 보기 이런 얘기죠.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듣고 스펠 쓰기예요. Outstanding. 스펠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제출 누르면 바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채점 결과 들어서 학생들은 자기가 쓴 단어들을 한번 보겠죠. 누르면 정답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Preview. Infect. 자, 빠져나오면 재시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죠. 시험 간의 간격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바로 시험 볼 수 없도록 구축해놨어요. 재시험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컨닝을 좀 예방하는 장치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시험 필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와중에 학생들이 화면 전환을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받아도 안 되고, 문자에 답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카톡을 해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화면 검색하려고 화면을 전환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화면 전환하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바로 시험 목록으로 튕겨져 나가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관리로 들어오면 학생들이 시험 본 내용을 저희가 철저히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죠. 해당 정보를 7명의 학생은 아직 시험 보지 않았고 한 학생만 시험을 봤는데 언제 시험 봤다, 그리고 제한 시간 중에 얼마 동안 시험 봤다. 특히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스크린샷을 뜨는 건 학습 목적보다는 커밍 목적이 강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크린샷을 뜨고 있다라는 것들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보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뭘 텄는지 확인 가능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동 채점이 원하신 경우에는 수동 채점 정답이나 오답 처리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전체 화면을 보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달력 위에 있는 화면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늘려나가면 전체 학생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요. 반별로 보실 수도 있고, 시험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 색깔이 다르세요. 요 보라색의 학생은 70% 이하의 통과율을 갖고 있는 학생이고, 파란색의 학생은 91% 이상의 통과율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서 이렇게 한눈에 반별로 또는 전체 학생들의 그 통과 정도를 쉽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가 또 성적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몇 개 시험 중에 몇 개 통과했는지, 평균적으로 제 시험은 몇 번이나 보고 있는지, 이 성적표가 학부형님들께 매주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카톡으로 자동 발송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취약어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취약어휘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마다 틀린 단어들을 개별 학생별로 누적시켜서 기간이나 옵션을 정하신 다음에 취약어휘를 출력할 수도 있고, 그 취약어휘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일서부터 4월 말일까지 저는 능률복화 원편을 이렇게 시연상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 선택한 다음에 취약어휘 엑셀 출력을 누르시면 저 기간에 저 교재로 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틀렸던 단어들을 학생별로 저희가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 시트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요. 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학생별로 시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요걸 또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 스텝 5에서 문항수를 정하신 다음에 취약어휘 시험 엑셀 출력하기를 누르면 학생들의 각기 다른 그런 취약어휘의 시험 범위를 가지고 학생마다 각기 다른 취약어휘에 관련된 시험지를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정답, 왼쪽은 문제 해가지고 출력하셔서 학생들에게 시험 보게 하시면 됩니다. 보완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는 그런 대형 학원들의 사례를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화목토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반에 와서 지필 시험을 대체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채점하거나 여러 관리에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학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학습해서 시험을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인데요. 저희가 사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 전에 임박해서 단어 시험을 공부하는 못된 습관들을 저희가 바로잡고자 함인데, 보시다시피 시험 출제가 되게 간단하세요. 그래서 같은 범위에 대해서 한 쌍으로 학원 오는 날과 그 전날 마감되는 이렇게 2개씩의 한 쌍의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의 시험을 집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2개의 결과가 맞아 떨어지도록, 당연히 통과하는 쪽이죠.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면 보다 철저하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원들에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상 저희 워드 스프링에 관련된 시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